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연소공학 이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소의 특성과 연료, 그 다음에 연소 계산, 자동차, 그 다음에 연소 장치와 통풍装置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가장 좀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아무래도 연소 계산을 얼마나 잘 또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흐름만 좀 잘 아시면 여러분들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연소의 특성과 연료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연소 반응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인데, 열과 그다음에 빛이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산소의 농도, 뭐 확산 속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냐 이산화탄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뭐 배출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완전 연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불완전 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색깔 있고 이 불꽃색이 청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른 상태다. 뭐 아레니우스 식으로 뭐 정의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 있어요.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이런 반응으로 반응물과 생성물 형성이 되는 이런 형태가 흡열 반응이고요.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 온도를 열을 확산시키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주변의 열 에너지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발열 반응이 되겠죠.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내려갈 거고, 주위의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반응열이라는 얘기는 얘는 큐브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반응물의 양과 반응물과 생성물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뺀 게 반응에서 생성을 뺀 값이에요. 이 Q 값은. 그런데 이 엔탈피라는 얘기는 반대예요. 생성에서 반응을 뺀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이게 달라요. 0보다 크다. Q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제 발열 반응이고, 엔탈피가 델타 H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그때가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엔탈피라는 건 뭐냐면 반응 전후의 온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뭐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델타 H 각각의 엔탈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엔탈피의 차이는 알 수 있습니다. 변화량.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은 발열 반응, 델타 H가 0보다 크면은 흡열 반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뺀 요 개념이 바로 델타 H가 된다. 그리고 숫자는 같아요. 하지만 부호는 서로 반대예요. 하나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반응열 Q로 하겠다 하면은 플러스일 때 발열 반응, 다음에 엔탈피가 0보다 작을 때가 발열 반응 이렇게 돼요. 또 0보다 작은 Q 값이 흡열 반응, 델타 H가 0보다 큰 게 발열 반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있는데, 완전 연소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CO2 나온다고 했죠. 불완전 연소는 CO 예요. 자, 완전 연소의 조건 3TO 있는데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세 가지의 T와 O 하나입니다. 터뷸런스, 타임, 템퍼레이처에서 난류 또는 혼합, 다음에 체류 시간, 다음에 온도 이렇게 돼요. 이 세 가지가 3T고요. 근데 O가 하나 있지. 옥시전이라서 O. 그래서 3T를 골라라 하면은 산소가 포함이 안 돼요. 물론 산소가 있어야 불타는 건 맞는데 3T만 골라라 하면은 산소는 아니고 3TO 해야 산소까지 포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료의 불완전 연소에서 나옵니다. 검댕, 매연 발생, 불완전 연소할 때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탄소와 탄소 간의 결합이 절단되기보다 탈수소가 쉬운 연료에서 검댕이 많이 발생한다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탄소와 수소의 비가 클수록 검댕이 발생 쉽다. 탄소와 수소의 비가 크다.
탄소는 몇 개니, 수소는 몇 개니 해서 CHB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중합, 뭐 고리화물,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탄화일수록 매연 발생이 크다 돼 있고, 자, 방향족 탄화수는 CHB가 가장 커. 매연 발생량이 많고, 파라핀계 탄화수는 CHB가 가장 작아. 매연 발생이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방향족 탄화수의 대부분은 뭐가 또 들어있냐면 벤젠이 들어있거든요. 벤젠도 방향족 탄화수죠. 요렇게 생긴 게 벤젠이에요.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 그 다음에 이 파라핀계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애들이에요. CN, HEN 플러스 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C가 6개다. H 몇 개 와야 되냐면 14개 와야 돼. 이게 2, 6, 12에 14니까. 요게 파라핀계예요. 그냥 방향족계는 요거야. 같은 탄소일 때. 그럼 누가 CHB가 더 큽니까? 얘가 CHB가 더 크지. 왜? 수소가 더 적으니까. 얘는 수소가 많으니까 CHB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향족, 올레핀, 나프텐계, 뭐 파라핀계 쭉 써 있는데 보시면 탄화수소의 종류에서 나프텐계 이중결합이 없다. CnHen 그래서 사이클로프로판, 뭐 사이클로헥산 이런 게 또 있고, 올레핀계 이중결합이 포함돼 있어요. 얘는 가운데가 이 얘기거든. 올레핀계가. 그래서 프로펜, 부텐, 펜텐, 헥센, 이소프렌 이런 애들이 있고, 방향족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단일과 이중결합의 사이의 어떤 그런 결합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게 벤젠. 톨루엔도 뭐예요? 벤젠에 H 하나 떨어져 나가고 톨루엔 메틸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벤젠기를 갖고 있는 대부분이고, 파라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중 결합이 없는 포화탄소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파라핀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연을 발생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긴 다 잘 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까 앞에 있었던 3TO 있죠? 요거를 잘 맞춰주면 돼요. 과잉 공기율은 적정 범위 내에서 크게 하고, 온도를 높게 하고, 이게 가연물이거든요. 고체연료. 덩어리보다는 파우더 형태로 가는 거. 입자가 작을수록 뭐냐? 산소와 만나는 접촉 면적이 커져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액체연료 같은 경우는 분무의 유적을 뭐 작게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 분무와 유적 되어 있는데, 분무는 물을 안개처럼 뿜어내는 거, 유적은 기름방울.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착화 온도 발화점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공기가 충분한 상태에서 연료를 일정 온도 이상 가열했을 때 외부에서 점화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열에 의해, 그러니까 라이터를 이렇게 켜고 있다가 툭 대고 있다가 좀 불 붙었네 하고 딱 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냐 계속 타냐 이거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면은 그 해당되는 온도가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착화 온도의 특성 되어 있는데 보면은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 활성도란 얘기는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막 이것저것 돌아다녀. 막 활발하다.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는 개념을 볼 수 있고,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 자, 발열량이 클수록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 이건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가 더 작죠? 이 부분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되면은 이 반응이 쉽게 일어나요. 자, 반응의 활성도가 클수록 낮아진다.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낮을수록 착화 온도 높아. 자, 여기 끊어야 돼. 이렇게. 자, 여기 높아진다 해요, 이제. 휘발 성분이 적고 고정 탄소량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탄화도가 높아진다 돼 있어. 자, 낮아진다라는 개념이 다 뭡니까 지금? 쉽게 불이 붙는다 이 뜻이죠. 쉽게. 여기는 다 뭐예요? 높은 온도기 때문에 쉽게 불이 안 붙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1번부터 8번까지. 높다를 낮다로, 크다를 작다로, 복잡하다를 간단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만 하면 돼? 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낮아진다. 복잡할수록 낮아진다. 클수록 낮아진다. 작을수록 낮아진다. 이것도 반응이 클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 산소 농도가 낮을 때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높아질 수밖에 없지. 자, 휘발 성분이 적고 고정 탄소량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탄화도가 증가해서 높아진다 되는데 요건 뒤에 이제 어떤 성분이 이제 얘네들인지가 보이면은 착화 온도와 연결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제가 안 좋아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 다음 연료 중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다음 연료 중 착화 온도가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저는 얘를 뭐 설마 작정하고 내면 얘만 나오겠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연료들이 있는데 황, 갈탄, 뭐 역청탄, 무연탄, 휘발유, 중유, 천연가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죠. 얘네들을 시험에는 가장 높냐 낮냐 뭐 이런 걸로 사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뭐 200 숫자들이 좀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고체 연료 쪽이고 여기는 액체이고 그냥 기체 연료예요. 그래서 각각의 착화 온도가 있는데 이거를 암기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천하고 싶고 그냥 문제 풀어보세요.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다 보면은 이거 7개 제가 해놨는데 7개도 골라낸 거거든요. 뭐 이 중에 한 4개 뭐 머릿속에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인화점이 있는데 얘가 연료가 가열되면 가열성 증기를 발생이 되고 그 표면에서 빛을 내 연소하기 시작한 최저 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지금 발화점이랑 인화점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점화원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점화원이 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라이터를 대고 있냐 떼냐의 개념이지. 요거는 점화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열량 계산인데 여기에서 계산 공식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자, 보면 연료의 단위량에서 기체 연료 1세제곱미터, 고체 및 액체 연료 1kg 발생한 열량을 발열량으로 한다. 발열량은 열량계로 측정하여 구하거나 화학 성분 분석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보면 발열량 계산의 필요성에서 나와 있죠.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이 있습니다. 자, 보면 고위 발열량은 뭐냐면 총 발열량이라고도 하고 증발 잡열을 포함한 개념이 바로 고위 발열량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위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이 물의 증발 잡열과 합한 거지. 이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액체 연료 에서는 여기 600 있지. 600을 보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체 연료 같은 경우는 480을 보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9H 플러스 W 있죠? 여기 그냥 물에 몰 또는 뭐 부피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 발열량을 주고 저위 발열량을 구해라. 또는 저위 발열량을 주고 고위 발열량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듀롱의 그 고위 발열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듀롱식이라고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암기하고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공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8100C 더하기 34250 8100C 더하기 34250 H-8분의 5 더하기 2250S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름이 뭐냐? 유효 반려수소예요. 수소들 중에 O랑 결합을 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은 빼주겠다. 왜? 걔네들은 열량을 발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을 잡아먹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공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8100C 더하기 34250 더하기 곱하기 H-8분의 5 더하기 2250이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식들 좀 잘 기억을 하셔서 문제에 대입하면 좋겠습니다. 얘가 어렵게 막 나오진 않아요.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